알아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베스트 컷 김나연입니다. 이번 한 주 과연 어떤 사진들이 화제에 올랐을까요? 사회부 김종선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오징어 사진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오늘은 이 문어를 주제로 첫 번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첫 사진 과연 어떤 사진이길래 문어로 시작하는지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어는 문어인데 네. 뭔가 좀 우리가 보통 아는 문어랑은 좀 다른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이상한 빛이 감돌고 네. 뭔가 범상치 않은 듯한 그런 모습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문어가 이 단순한 문어가 아닙니다. 이 파란 선 문어라고 하는데 이 자세히 보면 이 파란색 무늬가 보이고요. 네, 여기 보니까 이렇게 파란색 무늬가 보이네요. 예, 뭐 예쁘게 동그랗게 입자가 좀 퍼져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예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먹으면 아주 큰일이 난다고 합니다. 바로 독이 들어있는 맹독성 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어가 어디서 잡힌 건가요? 자, 이런 문어에 대한 이야기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 해외에서 좀 많이 서식을 한다라고 보도를 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문어는 이 부산 기장군 일광 바닷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잡힌 건데 이 박장원 군이 이 뜰채로 건져 올렸다고 합니다. 원래는 호주의 연안에서 주로 서식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 부산에서 발견됐다는 점은 바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 한반도에도 이 아열대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맹독성 아열대 어종이 출몰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이 여름 바다를 위협하는 존재로 부각하게 됐는데 저희가 다음 사진을 통해서 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파란 선 문어인 것 같은데 이건 이 파란 선이 더 선명하게 보이네요. 그렇죠. 좀 동그랗게 생겼고 굉장히 기이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잡힌 건가요? 네, 지난 2015년 이 제주 앞바다에서 발견된 파란 고리 문어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가요? 네, 독이 들어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먹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먹어서는 당연히 안 되고 그리고 만져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좀 뭔가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외모인데 보고처럼 테트로도톡신이라는 이 맹독을 품고 있다고 합니다. 이 테트로도톡신은 1mg으로도 사람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2004년 베트남에서는 이 파란선 문어를 먹고 2명이 숨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귀여운 외형과는 달리 사납기도 한 것 같은데 제주도 부산 앞바다 모두 유명한 피서지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여름철에 해수욕장 가기 겁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번에 이 파란선 문어가 발견된 기장, 지난 1일 개장한 부산 송도 해운대 해수욕장과 가까워서 해수욕장 관리 당국을 바짝 긴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해수욕장 담당자들도 비상이겠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좀 부담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이 다음 달부터는 이 노무라 잎깃 해파리와 이 보름달 물 해파리 등 이 독성 해파리도 출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해수욕장을 찾은 손님들의 이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부산시는 해수욕장에 차단망을 설치를 해서 문어와 해파리 유입을 차단을 하겠다라는 방침인데 피서객들도 뭐 좀 별도로 주의를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겠죠. 예, 맞습니다. 올여름 바닷가 해수욕장 찾는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문어류나 해파리 등 독성을 가지고 있는 생물들 절대 만지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두 분 이렇게 같이 한 자리에 있는 게 뭔가 굉장히 좀 낯설기도 하고요. 네. 두 분들 표정도 웃고는 있기는 한데 약간 또 어색한 미소 같기도 하고 좀 굉장히 재밌는 만남이 성사됐죠, 이번에. 지금 굉장히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구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무현 재단 유시민 이사장과 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입니다. 이 두 사람이 요즘 유튜브에서 유시민의 아일릴레오 그리고 TV 홍카콜라라는 채널로 정말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 지난 3일 강남의 한 스튜디오에서 합동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두 유튜브 채널의 이름을 조합해서 홍카레오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됐다고 하죠. 네, 이름도 굉장히 좀 센스 있게 지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연예계에서도 이런 유튜브 합방이 열풍이라고 하는데
연예인 못지않게 시작 전부터 상당히 인기몰이를 했죠. 그렇습니다. 뭐 관심을 끄는 데는 굉장히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취재진도 상당히 많이 몰렸다라고 하는데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스튜디오 앞에서 취재진들에게 서로 공격하고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시민들이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다. 뭐 이렇게 토론의 취지를 직접 밝혔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나요? 자, 이 야권의 리더십 문제와 이 북핵 문제 같은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서 이 보수와 이 진보 입장에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먼저 포문을 연 쪽은 유 이사장 쪽입니다. 이 지금 야권의 리더십이 이렇게 가도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분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이야기를 하는 게 있죠. 예. 리더십 스타일이 몇십 년 전에 흔히 보이던 스타일이 아닌가라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홍 전 대표는 후임 당대표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도 탄핵 때 내가 어떻게 했다, 나는 어떻게 했다 이렇게 논쟁하지 말고 이 문 정권의 잘못된 것은 따지고 이 잘하는 것은 협조해주고 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반도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선 치열하게 신경전이 오갔다고 하던데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네, 뭐 좋은 이야기만 주고받을 수는 없겠죠. 유 이사장은 이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면서 북한 권력층을 비이성적이고 괴물 같은 집단으로 보면 해법이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반면 홍 전 대표는 핵을 포기하는 순간 이 김정은 체제는 바로 무너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토론이 상당히 치열하게 이뤄졌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럼 이번 토론에서의 손익 계산서는 어떻게 나왔나요? 네, 일단 이게 양 진영에서 나왔기 때문에 승패를 따지는 분들도 상당히 예. 많을 텐데 일단은 이번 토론 결과에 대해서 홍 전 대표와 유 이사장 모두 윈윈 효과를 봤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두 사람 모두가 승자라고 봐야 할 것 같다라는 뜻인데요. 그동안은 한쪽 그룹만 상대로 폐쇄적으로 방송을 해왔지만 이번 합동 방송을 통해서 폭도 넓히고 이미지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합동방송을 통해서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고 나서 다음 합동방송 기약을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정도 여론이라면 다음 합동방송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헝가리 다뉴브강 앞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헝가리 시민들이 모여 있는데요. 다들 손에 한 장의 종이를 들고 있죠. 헝가리 사람들의 손에 들린 이것 바로 악보인데 헝가리 노래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민요 아리랑의 악보라고 합니다. 네, 헝가리 국민들이 어떤 마음인지 이 사진 한 장으로도 충분히 잘 전달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만큼이나 이 헝가리 국민들도 애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유람선 침몰 사고가 난 헝가리 다뉴브강 바로 위 머르키트 다리에서 수백 명의 헝가리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아기를 등에 업은 엄마부터 백발이 된 노인까지 이 손에는 악보 하나를 든 채 서툰 한국어로 아리랑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저물녘 신선한 바람이 부는 아름다운 풍경 위로 이 구슬픈 곡조가 흐르자 행사 참가자 일부는 눈물을 흘렸다고 하고요. 감정이 격해진 듯 서로를 끌어안는 모습도 현장에서 볼 수 있었다고 하죠. 네, 헝가리 시민들의 위로 정말 고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 헝가리 분들에게는 이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배웠다고 하나요? 자, 이날은 이 평일인데 SNS를 통해 추모제 소식을 듣고 참가한 헝가리 시민들 유튜브를 통해서 아리랑 노래를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참가자들은 한 번씩 다리 아래 사고 지점 쪽으로 황망한 눈길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날 오후 피해자 가족들이 다뉴브강에서 진행되는 수색 작업을 지켜보던 곳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며 눈물을 지었습니다. 네, 한 해의 정서는 나라와 민족을 넘어서 교감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강변을 따라서 추모 물결도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헝가리 시민들의 이 추모 물결, 머르키트 다리 위와 이 다뉴브 강변,
그리고 한국 대사관 앞 담장을 따라 퍼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가져다 놓은 국화꽃 그리고 추모의 촛불들, 이 편지와 인형, 이 태극기까지 점차 빼곡하게 이 많은 물건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고의 안타까운 희생자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어서 빨리 사고가 잘 수습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북한으로 와봤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오랜만에 모습을 보였는데 네. 이렇게 손을 들면서 인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 열렬히 환호를 하면서 기립박수를 치고 있는 인민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근데 이 사진에서 눈에 띄는 또 새롭게 오랜만에 등장한 인물이 있어요. 바로 김여정 제1부부장이죠. 네, 맞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 굉장한 화제를 낳기도 했습니다. 네, 무려 52일 만에 공개석상에 나타난 김여정 제1부부장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이후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근신 처분설이 나오기도 했죠. 그러나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집단체조 예술공연 관람을 수행한 장면이 지난 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 사진에서 또 주목할 인물이 있습니다. 여기 네. 보면 이 사진으로는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여기 이쪽에 이렇게 5번째 김영철 부위원장도 등장했어요. 이 사람 역시도 굉장히 숙청설이 나돌았었잖아요. 네, 바로 숙청설이 나오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이렇게 함께 관람을 하면서 이 건재를 확인했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사실 김여정 제1부부장보다 하루 일찍 언론에 등장을 했는데요. 제가 다음 사진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하얀 원 안에 있는 인물이 바로 김영철 부위원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일 이 조선중앙통신이 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군부대 예술소조 공연을 관람할 때 당시 이 사진에 이 김정은 위원장 왼편 5번째 인물로 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모습도 함께 포착이 됐습니다. 네, 숙청설과 근신설이 나돌던 고위층 인사들 이렇게 다시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유가 뭔가요? 자, 많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일부 언론은 최근 김여정 제1부부장이 하노이 노딜의 책임으로 근신 처분을 받았다고 전한 바 있었죠. 또 북미 협상을 총괄해온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도 자강도에서 강제 노역 중이다. 이런 남측 일부 보도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를 일축하면서 건재를 과시한 거죠. 특히 김여정 제1부부장은 이례적으로 리설주 여사의 바로 옆에 앉아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 제1부부장의 공식 권력 서열은 높지는 않지만 로열 패밀리이자 이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인 그의 지위와 이 정치적 위상을 다시 한번 대내외에 과시한 셈입니다. 네, 북한의 이번 보도로 일부 언론에서 나온 김영철 강제 노역설 주장은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된 셈입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들 이렇게 바닥에 앉아 있는 모습이 굉장히 좀 낯선 모습이에요. 이렇게 바닥에서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기자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 동료들이죠. 그리고 중간에 앉은 분은 이 더불어민주당 전춘숙 원내 대변인입니다. 이 장면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백브리핑 때 촬영한 장면이죠. 아니 사실 국회의사당이라고 한다면 기자실도 있고 회의실도 있고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굳이 바닥에 앉아서 한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취재를 하려는 좀 해야 하는 예. 의원들의 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식 브리핑 외에도 이렇게 약식으로 백브리핑 형식으로 네. 진행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또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앉아서 좀 취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그런데 이 지난 3일 자유한국당 한선교 사무총장이 이 회의장 밖에 앉아있던 기자들을 향해서 걸레질을 한다라고 언급을 해서 막말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그 말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 왜 그런 발언을 했을까요? 자, 이날 한 사무총장의 발언, 이 황교안 대표와의 질의응답을 위해서 한 기자가 엉덩이를 이 복도 바닥에 댄 채 앞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 그러니까 취재원을 향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나온 거라고 하죠. 한 사무총장이 논란이 커지자 이 취재 환경이 열악하다 이런 뜻이었다면서 비하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후에 이렇게 정춘숙 원내 대변인이
아무 말 없이 그냥 이렇게 바닥에 앉는 모습으로 그 상황에 대한 대변을 좀 해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 한성교 사무총장의 걸레질 발언을 겨냥한 듯 이날 원내 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함께 이 바닥에 앉아서 이 백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사실 근데 최근에 한국당에 이런 막말이 나온 게 한성교 사무총장만이 아니라서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낫다. 뭐 이런 발언이 나와서 큰 논란이 있었죠. 이 정용기 의원의 발언이었죠. 이어 이 골든 타임은 기껏해야 3분. 그러니까 헝가리 을암선 사고 예. 관련한 그런 민경욱 의원의 발언까지 나오면서 좀 논란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한국당이 연이은 구설에 휩싸이자 황교안 대표가 직접 나서서 막말 논란은 이 국민의 정치 혐오를 부추긴다면서 심사 일원해달라라고 당부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황 대표의 이 같은 입단속이 참 난처해졌습니다. 바로 이 당부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성교 사무총장의 걸레질 발언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네, 10분 만에 이런 발언이 나왔다고 하죠. 네. 정말 당황스러웠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민들은 이런 막말 퍼레이드 그만 좀 듣고 싶어 할 겁니다. 어서 빨리 임시국회를 열고 본업에 충실해 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경기장인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가득 메워져 있어요. 여기가 어딘가요? 영국이에요. 아. 저는 한번 가봤거든요. 네. 지난 여름휴가 때 가봤는데 이 경기장이 굉장히 큰 경기장입니다. 웸블리 스타디움인데요. 런던에 위치하고 있죠. 제가 마치 이 관중 6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게 이 콘서트를 연 주인공이 따로 있는데 누굴까요? 누굴까요? 제가 다음 사진을 통해서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말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방탄소년단이네요. 뭐 암이신가요? 아미는 아닙니다. 좀 많은 분들께서 이 공연에 대해서 주목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 1일과 2일 한국 가수 최초로 이 BTS가 이 세계 공연의 성지인 런던 웸블리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웸블리는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 나온 것처럼 퀸이 공연한 장소이자 토트넘의 손흥민이 활약 중인 잉글랜드 토트넘 핫스퍼의 한때 홈구장으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이 세계적인 인지도가 없으면 이 대관 자체가 힘들다고 이야기가 좀 알려져 있죠. 네. 그동안 영국이 낳은 전설의 스타인 비틀스, 그리고 퀸, 엘튼 존 등을 비롯해서 이 마이클 잭슨, 이 비욘세 등 세계적인 스타들이 거쳐간 무대를 밟으면서 새로운 역사를 BTS가 쓰게 됐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저보고 아미냐고 물어보셨는데 아미, 방탄소년단의 팬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아미 당연히 여기 많이 오셨을 테고 그들의 반응 너무 뜨거웠을 것 같은데요. 환호성도 굉장히 많았고요. 저희 취재 기자도 현장에서 취재를 했었는데 이 BTS가 무대에 있을 때 팬들은 자리에 앉는 법이 없었다고 하죠. 네. 공식 응원봉인 아미 밤의 불빛과 팬들의 파도 타기로 장관을 이뤘다고 합니다. 영국은 물론 리투아니아, 이탈리아, 스페인과 포르투갈, 독일 뭐 이런 유럽 전역에서 몰려든 팬들이 리듬에 몸을 맡기고 안무를 따라 추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이 한국어 가사를 조금도 틀리지 않고 따라 부르는 건 기본이었다고 하죠. 네, 영국 팬들을 위한 헌사도 이어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은 영국 그러니까 UK 차트에 올랐을 때 정말 놀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런던 팬들이야말로 방탄소년단이 살아있는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이 방탄소년단이 이 세계 대중문화의 중심에서 벌인 이번 콘서트, 이 과거 비틀즈의 이 미국 진출에 비견할 만큼 성공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공연장이 우리가 그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에서 봤던 그 유명한 그 라이브 에이드 공연이 있었던 그곳이잖아요. 네, 뭐. 여기에서 명장면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많이들 패러디했던 그 에오 하고 또 관중과 네. 서로 소통하는 그런 비슷한 장면이 이날도 연출됐다면서요. 네. 그 하이라이트였다라고 표현을 하신 분들도 또 네. 있었습니다. 이 공연이 막바지에 이르자 7명의 멤버 아미들에게 시선을 맞추면서 다양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멤버 진은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를 봤다. 뭐 이걸 따라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에오를 선창을 했습니다. 퀸의 보컬 프레디 머큐리가 이 1985년 이 웸블리에서 펼쳐진 라이브 에이드 콘서트에서 목을 푸는 장면이죠. 그러자 아미들이 열광을 하면서 지인이 낸 소리를 그대로 에오 이렇게 따라했다고 하죠. 네, 정말 그 당사자 가수들도 전율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이 영국 공연에 이어서 파리 공연도 성황리에 이뤄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프랑스 파리 스타드 프랑스에서도 어제와 오늘에 걸쳐 공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TS는 이번 파리 공연을 끝으로 유럽 투어를 매듭짓게 됩니다. 네, 저 객석에 함께 하지 못한 게 참 아쉽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다음 서울 공연이 있으면 꼭 가보고 싶네요.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베스트 컷. 저희가 준비한 사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사진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